이 4.27 선언, 14선언, 6.15 선언을 관통하고 있는 게 민족 공조입니다. 남북한이 민족적 화해를 하자, 민족적 단합을 하자, 민족의 혈맥을 잇는 자주통일을 하자. 지금 4.27 선언에 민족의 혈맥을 잇는 자주통일하자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 정면으로 헌법 4조를 위반합니다. 그리고 헌법 1조 위반입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입니다. 국민. 민족에 대해서 어떤 법적 권한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개인이 우리 헌법의 단위입니다. 국민, 개인, 가족, 국가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민족이라는 선동이 어떤 목표로 어떤 목적으로 서있느냐? 민족 반역 정권인 북한 노동당 정권의 정체를 덮고 이승만, 박정희를 반민족 세력으로 모는 방향으로 민족이란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민족이 흉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민족이란 말 쓰면 안 된다. 민족이란 낡은 개념이다. 민족보다는 국가가 더 소중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민족보다 국가가 더 소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이란 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민족은 한국 현실에서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민족이란 말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우선 한반도를 민족 반역 세력과 민족 정통 세력으로 나눠야 합니다. 민족 반역의 기준은 뭐냐? 어느 정권이 민족을 행복하게 만들었느냐, 불행하게 만들었느냐. 그렇다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우리 민족에 끼친 해악을 보면은 명쾌해지죠. 민족사 2000년 역사에서 동족, 한민족을 가장 많이 죽인 자가 누구냐?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까? 모택동입니까? 스탈린입니까? 그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많게는 400만, 500만 죽였어요. 그럼 민족 반역자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지금 82세로서 세계 7등입니다. 여자는 최장수 국가, 우리나라 최장수 국가입니다. 2030년에 되면은 일본을 제치고 최장수 국가 된다고 그래요. 남자 평균 키 174cm, 북한 160cm. 그리고 평균 수명 북한이 70세. 그럼 12년의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을 왜소화시키고 노예화시키고 1인당 키를 10cm나 깎아먹고 12년이나 줄인 이자를 민족 반역자라고 부르지 않으면 누굴 민족 반역자? 민족 반역자란 말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집단은 민족에 넣어주면 안 된다는 뜻이죠. 민족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반민족 세력이니까.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이 민족 정통 세력이라는 것은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승만, 박정희 노선.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들고 세계 7대 강국으로 만들고 세계 5대 공업국으로 만들고 세계 최고의 학력 집단으로 만들고 뭐 더 설명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족 정통 세력이고 김일성 세력은 민족 반역 세력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여기 더 설명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민족 반역 세력과 민족 공조하자는 자도 민족 반역 세력이 됩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민족 반역 세력과 공조하자는 자들, 6.15 선언, 14선언, 4.27 선언에 서명한 자들, 민족 반역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민족이 북한이 말하는 민족, 한국의 좌파들이 쓰는 민족은 정확하게 들으면 그 내셔널리즘이 아닙니다. 내셔널리즘, 그건 국민주의라고 번역하는 게 맞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민족이라고 잘못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과연 국민 모두가 잘 되자는 그런 민족주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민족주의의 용도를 보면은 첫째, 북한 핵, 그거 우리 같은 민족이 만드는데 저거 민족의 핵이다. 통일되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인권 탄압, 인권 문제, 아니 우리 민족이 하는 거니까 그건 덮어주고 종국 위안부 문제 열심히 제기하자.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인종주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말하는 민족주의가 인종주의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인종주의. 즉 같은 종족끼리는 다 덮어주자. 인종 우월주의입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레이시즘입니다. 레이시즘. 바로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의 아리안 민족 우월주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정권의 본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깊게 들어가면 딱 결론이 하나입니다. 북한이 거구다. 거구는 파쇼란 뜻이죠. 파쇼란 인종주의란 뜻입니다. 히틀러죠. 북한을 깊게 연구하면 할수록 북한은 스탈린주의보다는 히틀러에 가깝다고. 왜냐하면 레이시즘을 깔고 있으니까. 레이시즘을 깔고. 그래서 우리는 민족이란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자 이거죠. 이걸 흔히 차도살이라고 그러죠. 차도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칼을 빼앗아 가지고 찌르는 걸 차도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도살 하자.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주의는 인종주의다. 인종주의는 세계가 다 침을 뱉는 파쇼다. 북한이 파쇼다. 북한이 파쇼다. 히틀러다. 히틀러. 그러고 민족 반역자와 민족 정통 세력으로 나누자. 그러면서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는 민족 반역자다. 민족으로 승부를 내자야 됩니다. 민족으로 승부. 이게 결코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선배 우파 세대들이 그렇게 했어요. 흔히 해방공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시기에 우파는 민족 진영으로 불렸습니다. 좌익은 좌파라고 불렸어요. 좌파대 민족이었어요. 그때 용어를 보면은. 그런데 70년대부터 북한이 전략을 바꿔가지고 민족을 앞세우면서 민족 해방, 말하자면은 민주혁명론을 앞세우면서 민족이란 말을 저쪽에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 민족이란 이름을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서 민족이란 이름으로 저자들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찔러야 합니다. 민족이란 말을 놓치면 모든 걸 다 놓치게 됩니다. 민족이란 말을 재해석. 그 다음에 이제 민주라는 말이죠. 민주주의라는 말은 동양에서 없던 말인데, 명치유신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디모크라시를 민주제도라고 번역했었어야 하는데,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함으로써 이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념화 돼버리고, 그리고 종교화 돼버렸습니다. 특히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게 주자학적 전통이 강하니까 어떤 이데올로기가 들어오면, 더구나 외래사상이 들어오면은 그 본산질보다 더 그것을 교조화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민족도 그랬고 민주주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를 우상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이 명칭에서 나옵니다. 민주제도라고 하면은, 민주제도야 뭐 나라마다 다르고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민주주의 딱 해놓으니까, 민주주의는 누구도 손을 대면 안 되는 성역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민주주의 그거 뭔데? 한국적 현실에 맞춰서 바꿔서 해야지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바로 박정희죠. 한국적 민주주의 하자. 한국적 민주주의식으로 바꾼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 개인의 자유는 존중한다.
사유재산 존중한다. 그러나 전쟁하는 나라이니까 민주주의를 다소 제약해가지고 효율성을 정대시키는 쪽으로 바꾸자. 한국적 민주주의.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다만 한국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그게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했어야 됩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데서 약간 자신감이 좀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게 몇 개 있어요. 잘한 거는 뭐 다 아시는 건데. 그것도 하나가 자기의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이 멋진 이념을 개성 발전시키는 정치 세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쓰러지니까 그 사람이 걸었던 유신 체제를 뒷받침한 한국적 민주주의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독재로 몰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드골은 정치적 후계 세력을 만들어서 지금 매크론이라는 사람이 사회당 출신인데도 사진 찍을 때 보면 옆에 드골 회고록을 딱 갖다 놓고 사진 찍습니다. 그 차이죠. 이승만, 박정희가 왜 자신들의 정치 이념을 개성 발전시키는 정치 세력을 만들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이념 논쟁을 하면서 자꾸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기회주의를 넘어서 투항주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노무현은 잘했는데 문재인 잘못했다. 노무현을 축해주면서 이명박 박근혜는 지우고 문재인을 욕하는 희한한 자아 상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